꼼꼼하게 대해주셨다. 아직 초보 유튜버라 사장님 작업하시는 모습을 촬영하는 오지랖까지는 못 모르겠다.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왔다 간 것을 기억하시고 제주도에서 비 맞아 녹이 낀 체인도 클리닝 해주시고 물붙이라는 것도 보여주시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 정말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걸 보고 여기 샵은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읽고 맞은 다음 주말, 제주도를 다녀온 후라 이제 어딜 가야 색다른 기분을 느낄까 심히 고민이 되었다. 포항 호미곶도 그 후보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 출발했다간 밤늦게 돌아올 것 같아서 일단 포기했다. 반대쪽을 물색하다가 문득 지도에서 해운대가 눈에 띄었다. 매년 7, 8월이면 해운대 해수욕장에 물반 사람 반인데 과연 6월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이제 코로나도 다 접힌 마당에 사람들이 미리부터 바다를 즐기러 나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해운대로 방향을 잡았다. 일광까지는 울산과 매우 가까워서 자주 다니는 도로였다. 기장 그리고 몇 년 전 생긴 제2 롯데월드가 있는 오시리아는 아직 낯선 곳이었다. 울산 부산 간 전철이 생기면서 차로 가든 전철로 가든 실제 걸리는 시간이 얼추 비슷하다. 과연 바이크로는 얼마나 걸릴까? 물론 남들은 바이크로 가면 차보다 훨씬 빨리 간다는데 나는 갓길 주행도 안 하고 규정 속도를 최대한 지키면서 가려 하니 교통체증이 있으면 더욱 오래 걸릴 듯하다. 이제 오시리아쯤 왔나보다. 본격적으로 시가지에 들어서며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남들도 교통체증에 매뉴얼 바이크가 버겁게 느껴지는지 아님 나만 그런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다. 이제 낮 기온이 30도를 웃더니 정강이 근처가 엔진열 때문에 무척이나 뜨끈뜨끈하다. 이게 햇빛을 받아서 뜨거운지 온전히 엔진열 때문에 뜨거운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달리면 시원하니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렸으면 좋겠다. 오른쪽 위로 전철의 선로가 보인다. 지하철 타면 에어컨 바람에 무지 시원하고 편하게 갈 텐데 나는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바이크를 탄다고 투자한 돈도 이미 상당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더위에 이건 정말 아닌데 나도 모르게 또 주말이 오면 바이크 위에 앉는다. 이런 상황이 오면 바이크에 대한 열정이고 뭐고 다시 머리가 차가워진다. 바이크에 절대적으로 위협이 되는 불법 유턴, 그리고 실제 사고 위험과 마땅한 바이크. 여긴 정글이다. 여기가 아마 송정 터널이었던 것 같다. 이제 읍소재지를 지나 해운대구로 들어선 듯하다. 주택단지에 들어서니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1시간 조금 덜 탄 것 같은데 자세의 문제인지 손이 저려왔다. 잠시 몸을 풀고 다시 출발. 미세먼지 없는 하늘도 참 좋고 목적지에 다 와간다는 생각에 텐션이 한층 더 올라오는 기분이다. 차량 숫자도 적당하고 한가롭게 시내를 주행하는 기분이 꽤나 즐거웠다. 곧 있을 극심한 정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말이다. 저 멀리 시그니엘 부산으로 추정되는 높은 빌딩이 보인다.
차들이 뒤엉켜서 가질 않는다. 뜨거운 햇볕 아래 또 아스팔트 위에 구워지고 있는 중이다. 택시가 같은 차선을 쓰자고 접근해온다. 옆으로 보이는 갓길을 타면 금세 이 길을 돌파하겠지만 단호히 유혹을 떨쳐버린다. 그냥 서서 옆에 차들과 건물이나 구경하고 있다. 그러나 샛길 유혹을 떨치지 못하면 배달을 킨 경이지. 교통체증이 얼마나 속이 탈까. 그래도 가급적 안전운행 하시길. 와, 이때는 진짜 푹푹 쪘다. 한 200m 앞이 해운대 해수욕장인데 편집으로 잘라서 금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호가 몇 번 바뀌어도 단 1m도 전진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렸다. 그래서 답답했는지 내 옆을 밀고 들어오는 벤츠, 또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바이크. 진짜 깜놀이였다. 앞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막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뚫리고 나니 이제 제법 간다. 그렇다고 아까 그 도로에서 차들 사이에 엉켜서 내 몸이 구워지고 있던 그 처지를 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 해운대는 그냥 전철을 타고 오자. 봐라, 안 막혀도 위험천만이다. 과연 저 바다엔 사람들이 있을까? 사람들은 정말 6월부터 해수욕을 즐길까? 그 궁금증이 이제 곧 해소된다. 궁금증 드디어 해결. 해운대는 6월에도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자리 걱정 없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카메라를 너무 들이밀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촬영은 여기까지. 아래쪽 지방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많다. 이들은 자주 차를 몰고 공도로 나오는데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끼어들 건지 아님 계속 직진할 건지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이분들의 행동은 비상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대단하신 분을 만났다. 클래스가 남다르시다. 좌회전 차로에서 갑자기 직진 차로로 깜빡이도 없이 딱 붙어서 들이미는 것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좌회전 차로로 복귀하시더니 그 차로 맨 앞까지 가서 직진을 하려고 신호 대기를 하신다. 특수 업무 중인 국정원의 차량인지를 알아채지 못한 일반인 중 하나가 그 차를 향해 클락션을 눌렀다. 아서라, 잘못하면 신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럴 땐 그냥 조용히 모른 척 하는 게 낫다. 그런데 문득 오늘 마주친 저 국정원 직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지가 너무 궁금해졌다. 겉모습은 그냥 별다를 것 없는 낡은 아저씨였다. 아마 일반인 모습으로 변장하여 잠입 수사 중이었겠지. 현실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차만 타면 그 창문에 가려진 익명성으로, 또 차량의 성능에 기대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포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찌질이들이 있다 하며 쓰린 속을 달려간다. 공도는 엄연히 공공의 도로, 사유지가 아니다. 때문에 모든 법규를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들은 다들 지켜줬으면 좋겠다. 깜빡이 정도는 켜줄 수 있지.
문득 침착맨의 영상이 떠올랐다. 운전 중 가장 빡치는 운전자 유형 월드컵에서 일부러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끼어든 사람들이 있다. 깜빡이를 켜면 안 끼워주는 차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단다.